시청자 여러분, 더운 한여름 무더운 날씨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제가 더위도 좀 피할 겸해서 아마 저희 프로그램 사상 제일 먼 길을 이렇게 인터뷰를 왔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몇 번 그 서울시내 소재 사립대학교 총장님들을 뵙고 우리 대학 교육 얘기를 해왔는데요. 지역 대학이나 아니면 그 지방대학에 있는 총장님들은 아직 뵌 적이 없어요. 오늘 제가 그래서 천년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경주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경주대학교 총장님을 뵙고 우리 지역 대학들이 처한 교육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경주대학교의 이순자 총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거 이렇게 경주로 와서 보니까는 왜 그 대학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 지역하고 상당히 그런 것이 중요한데 오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럴까 서울의 소재 대학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교육적 환경이 오히려 공부하기 좋은 네. 뭐 너무 그 주변에 뭡니까 산도 좋고 또 나무 그런 것들이 시원해서 그리고 여기 또 경주라는 데가 특성이 있잖아요. 네. 너무 교육적 환경이 좋구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경주대학 사실은 조금 또 모르시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네. 대학 그 연역별로 조금 어떤 학교인지 조금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경주대학교 지금 말씀하신 듯이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게요. 그 설립자가 22년 전에 선견지명이 계셨어요. 여기가 그때 산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길도 나지 않은 장소지만 우리나라의 그 경주의 그 신라 금관을 발견한 그 고고학자가 계십니다. 그때 이제 스웨덴의 구스타프 국왕이 직접 오셔가지고 같이 그 이제 금관총을 이제 뚜껑을 여셨는데 그분하고 같이 정말 몇 년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구해서 이 자리에 터를 잡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명당 자리였고 나중에 그 당시엔 좀 어려웠죠. 우리가 다 길까지 다 개발을 해야 되니까 했었고, 2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지금 이번 9월 달에 KTX가 오픈됩니다. 아, 9월에요? 네, 네. 시험 운전을 해서 학교 여기 인근을 바로 지나가고? 인근이 5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학교 위치가 좋고, 그 다음에 주변이 국립공원입니다. 네. 그래서 수목이 울창하고, 애초에 우리가 물론 이제 수목을 그 설립자가 좋아하고 애끼다 보니까 소나무를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학교에 전부 건축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소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고 잘 가꾸어진 데는 드물고 친환경으로 모든 것을 학교를 이렇게 설립하고 이렇게 건설을 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조경이라든가 학교는 위치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학교 환경은 쾌적합니다. 이게 지금 종합대학이죠? 그렇죠. 뭐 단과대에서 종합대로 승격이 된 겁니까? 처음부터 출발이 어땠어요? 네,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한국관광대학으로. 처음 이름이 한국관광대학. 네. 한국에 그때 올림픽이 열렸죠. 네. 그거를 겨냥해서 이제 경주는 관광도시니까 관광대학으로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네. 뭐 세계 유일의 투어리즘 유니버시티죠. 그렇군요. 했는데 관광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합, 융합, 융복합, 여러 가지가 합쳐져야지 토탈 이제 투어리즘 파트가 발전하기 때문에 또 경주 지역에서 이만한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 교명을 경주대학교로 바꾸어가지고 종합대학교로 지금 7개 단과대학, 4개 학과로 있습니다. 대학원도 물론 있고요, 그죠? 그렇죠. 대학원도 뭐 일반 대학원도 있고 산업대학원, 교육대학원 다 이렇게 설치돼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초에 우리 총장님이 느닷없이 이렇게 여자 총장님이 딱 하셔가지고 학교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자, 오셔가지고 지금 그러면 한 1년 반 됐죠? 그동안에 총장님이 보시기에 취임 후 내가 와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좀 이렇게 좀 자랑을 좀 해주시죠. 아이, 뭐, 쑥스러울 거 없죠. 대학이 바뀌어야 될 본연의 아유, 그래, 모습대로 당연히 그래야 지금 되죠. 그럼요. 궤도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제가 1974년도부터 동덕여대를 필두로 뭐, 숙명여대, 이화여대, 또 등등을 여러 군데 학교를. 선생님은 공부는 뭘 하셨죠? 전공이 뭐셨죠? 제가 서울 물리대 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좀 미학을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박사 과정은 이제 홍대에서 이제 미학으로서 이제 또 박사 수료를 하고, 그다음 동국대학에서 미술사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때 동국대학교에서 미술사를 이제 다시 바꾼 거는 경주에서 제가 앞으로 할 일을 찾기 위해서 경주의 한국미술사로 이렇게 바꿔서 학위를 취득했죠. 그래서 이제 뭐 계속 한 36년 동안 대학 사회를 많이 경험을 했죠. 가르치면서 36년간 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게 참 많죠. 보고 뭐 현장에서 느낀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모든 것을 아울러서 이 내가 주어진 혜택을 내가 참 받은 거죠. 남이 못하는 걸 할 수 있었고 여건이 좋아서 또 두루 섭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한번 제대로 된 학교를 한번 했으면 했는데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주변에서 말렸어요. 내가 뛰어들면 올인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올인하고 열심히 전력 투구하기 때문에 제가 또 6남매입니다. 아기가 3남 3녀 이래서 남편이 또 정치를 하고 20년간 뭐 사선 국회의원을 하고. 자, 시청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이 총장님의 그 바꿔들으니 전 5선 하신 그렇죠. 5선 당선을 했죠. 김일윤 의원이시죠. 예. 네. 네, 그렇게 뭐 평생을 정치를 하고 또 내가 아기도 많고 또 내가 또 현업으로서 또 대학 교수 생활을 또 뭐 근 36년을 하고 이런 와중에서 대학의 리더를 하면 모든 게 좀 방해를 받지 않을까 이래서 주변에서 말렸어요. 예. 그런데 어떻든 1년 반 전에 제가 총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죠.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모든 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것, 네. 대학의 현실에서는 뭐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꿈과 이상은 언제든지 현실과 괴리되니까. 1년 반 동안에 경주대학교가 이루어낸 학교 개혁이라든가 구조조정은 그 방식대로 한다면 대한민국의 그 학교의 대학의 진로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걸 좀 자부합니다. 경주대학은 어쨌든 유수의 대한민국 지역대학인데, 그렇죠? 지역대학인데, 네. 지역대학이라는 것이 사회문화 경제적으로 지역사회하고의 연관성이 당연히 밀접하고 서로 그렇죠. 인터랙티브하죠. 그죠? 서로 이렇게 상호 그렇죠. 큰 네. 영향을 주죠. 경주대학교하고 지역사회 연관성, 또 경주대학이 지금 경주 인근의 지역사회하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뭐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경주라는 데가 참 외국에서도 알려져 있고 네. 한국에서는 뭐 천년의 도시라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참 문화 도시로서 자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만한 인프라가 주어지질 않았어요. 소외됐어요. 말만 그렇지 실제로 경주 지역에 경주인을 위하고 경주를 위해서는 국가가 뭘 했나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이 퇴락했습니다. 재정도 물론 어렵지만 주관은 경주였어요.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뭐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보상해줄 돈이 없으니까 문화재 유지 보수 자체도 문제였고 네.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 30년 전에 이 학교가 들어서면서 이제 경주의 마인드가 바뀌어지는 거죠. 젊은 에너제틱한 역동성이 있는 젊은이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주에 시장이라든가 한 1,500억, 2,000억 정도의 경제 규모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학생들 10,000명에 우리 학교 대학이 2개인데 전문대학하고 4년대하고 4년제 대학하고 그렇게 돈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경제 여기 뭐 경제신문이겠지만 그러면 지역에 많은 뭐 이렇게 상공인들이 살아나고 시민들의 어떤 자학도 생기면서 우리 학생들은
그런 또 동기부여를 하죠. 하는데 학생들은 또 뭐냐 하면 서울에서 있는 학생이 지역사회에 밀접한 관계에서 얻어낼 수 있는 사회적 소양을 오히려 지방에서는 좁은 이렇게 제한되죠. 거기서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기 때문에 학생들의 위치, 학생들의 역량이 지역에 굉장히 가깝게 밀착이 돼서 학생들이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학생들 예를 들면 뭐 학생 축제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한 일부분의 행사지만 경주 지역에서는 경주 전체의 축제랄 만큼 그렇죠. 이렇게 밀접하게 서로가 역동성 있게 효과가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위해서는 지방대학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경주대 광고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는 늘 나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관광, 문화적 1번지 뭐 이런 네. 슬로건이 있고 같이 네. 이렇게 나오죠. 어쨌든 경주대학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관광 특성화 쪽에서 차별화 전략으로 가야 네, 되겠죠. 네. 그런 어떻게 앞으로 좀 그런 그 차별화를 더 시킬 것인지 뭐 특별히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특성화를 그동안 잘 해왔지만 앞으로는 한 5개 학과를 특성화시켜서 정말 그 대학이 아니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심화 우리가 지금 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뭐 관광은 아주 특성화되고 외식조리, 호텔 경영 거기는 뭐 이미 대한민국에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학교 설립을 했을 때 그 나라대학을 방문했었어요. 그때 직접 했더니 나라대학은 어디? 일본. 일본 나라. 네, 설립자하고 이제 어떤 과를 해야만이 우리 학교의 특성이 앞으로 유지되면서 경주대학교가 이름이 날까 해서 가봤더니 나라대학교 문화재학과가 있었어요. 있어서 우리가 그때 22년 전에 문화재학과를 설치한 겁니다. 한국의 최초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문화재를 직접 발굴하고 학생들을 직접 발굴 현장에서 인턴이죠. 돈도 벌고 실습도 하고 학점도 따고 그러면서 졸업하면 거의 뭐 학예사 자격증을 따서 발굴 현장에 그대로 투입이 됩니다. 전문 인력이 귀한데 저희 학교 졸업생 그냥 투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외부에서 기관에서 선호도가 좋아요. 거기는 뭐 취업률도 높겠네. 네, 그럼 뭐 서로 오라 그러고 뭐 그냥 선도 그 입도 선매될 네. 정도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데 그다음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무형문화재. 경주가 전통이 있는 그건데 지금 자꾸 그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이제 그 이수자가 있겠지만 네. 그분들이 마지막에 또 하시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조금 더 또 이론하고 집대성화해서 이수자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전통을 개성해 드리고 싶은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표현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원에서 무형문화재 이분들의 과정을 설치해서 무형문화재 분을 이렇게 전통을 이수하고 개성하고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거기에 교육을 전국의 무형문화재가 다 모이셔서 여기서 총결산을 마무리하면서 이수되도록 그런 이제 무형문화재에 지금 이제 작년부터 특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주가 이제 예술의 도시입니다. 근데 그 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물론 대구도 예술이 있고 부산도 뭐 예술대학이 있겠지만 외국 사람들이 가장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데가 물론 서울은 기본이지만 경주입니다. 서울은 몰라도 경주를 알고 있는 그것이 외국의 지식사회, 문화계에서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 쪽, 영상 쪽,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전통 음악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또 젊은 인구를 끌어들이고 경주를 알리고 경주로 해서 같이 체험하면서 살아있는 전통을 현대화시키려면 또 실용 음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퓨전 음악 또 그러니까 이제 예술 쪽으로 우리가 지금 금년부터 강화를 해서 내년에 신입생을 뽑습니다. 영상이나 미디어 쪽도 뭐 관련이 있어요, 여기가? 아유,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아무래도 지금은 전부 다 비디오, 비주얼 그쪽이 아무래도 젊은 애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네. 때문에 강세죠. 서울에 각 대학을 막론하고 우리처럼 저렇게 5층 단독의 외식 조리 실습동을 단독으로 가진 학교도 없습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한식 세계화가 요즘 또 이렇게 부르짖는 네. 그냥 우리 대통령 영부인께서도 그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무슨
외식조리동이 뭐 있다고 그러나 그게 무슨 말인가? 외식조리동이 뭐 하는 데입니까, 거기가? 그래서 이제 그 외식 조리죠. 조리인데 그거를 그냥 뭐 건물에 한 귀퉁이 쓰는 것이 아니라 네. 저희는 완전히 5층 건물을 100억짜리 건물을 따로 외식 조리만 한식 뭐 이렇게 물론 뭐 양식 일식이 있겠지만 한식을 우리가 이제 옛날 뭐 실험적으로 개발하고 뭐 그러는 데인가요? 네, 그렇게 하죠. 이제 우리 같으면 신라 음식이라 그러는데, 네. 물론 문헌상에 뭐 있고 하지만 실정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마다 음식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경주 지역에 뭐가 나서, 우리가 이제 만약 인삼이, 한국 인삼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인삼이 뭐 중국에도 나고, 뭐 이북에도 나고, 뭐 어디도 나지만, 한국의 특산지에서 나는 인삼에 유독 약효가 있다. 마찬가지로, 경주에서 나는 어떠한 재료가 유달리 더 이제 효능을 가지고 우리한테 그 지역에 어떤 전통적인 음식이 됐을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거를 다 연구를 해서 경주에 오면 이런 음식이 궁합이 맞고 그 지역의 재료하고 맞고 그래서 우리가 복원한다는 것, 인증을 그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유사하게 이제 우리가 창조하고 전통하고 합쳐가지고 퓨전 신라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 같은 거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경쟁력, 개개인별로 보면 정말 경쟁력들이 네. 저도 외국에 좀 살아봤지만은 굉장히 똑똑하고 네. 또 경쟁력도 있어요. 그 뭐 관련해서 무슨 저기 뭡니까 그 호텔 계획도 하나 뭐 갖고 계신다는 뭐 네,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호텔 경영과가 네. 있습니다만은 학생 실습용이 아니라 우리가 경주에 호텔이 많은데 우리가 미국도 가보고 이제 대학에서 이제 호텔 경영과에서 운영하는 네. 가보니까 또 나름대로 똑같은 호텔이 아니라 학교가 또 이제 호텔 문화를 또 이끌 수 있는 독창적인 그런 호텔을 더군다나 유적, 우리 같은 경주 문화 유적하고 연계해서 당연히 그래야죠. 예, 연계해서 하나 관광 상품을 샘플을 할 수 있는 이제 학문적으로 뭐 얘기하듯이 일반 시중에서 나오는 여행 상품을 좀 고품격화해서 이제 자꾸 이제 그 상품화 시키는 거죠. 고급으로. 그리고 그걸 경주라는 네. 특수성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네, 당연히. 그래서 이제 호텔 숙박에서부터 상품, 문화유적 상품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한번 해볼까 해서 우리가 지금 설계를 지금 맡겨놓고 있습니다. 용역을. 그래서 호텔 운영과 경주를 돌아보면서 한국 문화, 경주 문화를 체험을 하면서 정말 그 5천년 문화를 단숨에 빠른 시간 내에 그나마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뭐 한국을 알리는 것이 우리 경주대학교의 뭐 특성하고도 맞고 또 우리의 또 보람이죠. 경주대학교.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대학 외적인 쪽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네. 대학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네. 실제로 우리 경주대학교 학생들의 취업 문제, 지금 뭐 대학생 취업 문제가 보통 사회 문제가 아닌데 그런 그렇죠. 취업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취업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가 교수님들이 자원봉사를 하셔가지고 거의 연중 무휴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아, 예. 그래 학생 수가 한 5천 명 되는데 굉장히 가족적입니다. 학생들을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방학 동안에는 이제 한 뭐 그 교수님하고 저하고 정말 걔들을 졸업할 때까지 일거수 일투수 모든 걸 적어가지고 취업에 맞는 맞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 조리에 재능이 있다, 정말 의욕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학생을 뭐 불어면 불어를 집중한 1년 공부를 시켜서 뭐 르꼬르동 부파리에 보냅니다. 네. 보내서 이제 또 그거 하고 또 뭐 호텔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후배들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호텔이 유명한 학교에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어렌지해서 또 학생을 걔를 또 어학연수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면서 그 일을 또 보냅니다. 네. 그래서 취업을 지금도 지금 뭐 외국에 나가는 학생들이 많고 우리가 한 85% 하고 있는데 더 다각적으로 발굴해서 이렇게 기존에 뭐 오라는 데만 오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먼저 선수를 친다 그러면 좀 말이 그렇지만 학생들을 먼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그래서 인성이 먼저 겸비돼야 된다 해서 인성교육을 치중해서 사람들이 아이고 쟤를 썼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유도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경주대학교는 취업은 그렇게 강화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요? 어렵지만 그래요? 뭐 자신합니다. 아유, 취업 문제 해결을 시켜주면, 그 이상 좋은 학교가 네, 없죠. 저희는 아주 뭐 자신을 하고, 뭐 거의 뭐 100%뿐만 아니라, 뭐 경주대학생을 보내달라고 아우성을 칠 정도로 이야, 총장님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총장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니까는 그거 참 좋은데. 자, 그 해외 대학들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게 좀 있으세요? 그렇죠. 지금 뭐 서울에 뭐 15,000명 학교에서 네. 신문에 보면 늘 뭐 해외 체험 그러면서 뭐 기껏해야 몇십 명 보내주고 뭐 200명 보내주고 뭐 그냥 큰 뭐 선심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몇백 명이 아니라 그 1,000명 정도로 우리가 뭐 거의 해외를 나가서 어떻든 무슨 돈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애껴야죠. 됩니다. 그게 바로 경영의 노하우인데요. 네. 제가 조금 손이 큰 편인데, 네. 일단 모든 거는 뭐 집념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면 맞춰집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 제가 우리 학교에 뭐 좀 흉을 봐서 좀 어렵지만, 네. 제가 와서 보니까 교수가 하는 건 당연히 자기 논문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다른 학교에서 논문 많이 쓰면 돈 많이 준다 그러는데 논문 쓰는 것도 좋지만 지방대학에서는 논문 쓴다고 해서 교수님이 학교에 일주일 하루밖에 없고 다 서울로 도망가 버리고 학생들이 5일간 누구를 보고 뭘 배우겠어요. 하루에 수업씩 9시간 들어가지고 머리 입력이 되겠습니까? 그러고는 그 사람들은 논문만 썼다 그러고 막 논문 돈은 많이 받아가고 그걸 학생은 뭘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학생이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학생이 와서 닭 쫓든 개 뭐처럼 아무것도 안 예, 되는 예, 거죠. 예. 그렇게 지방대학하고 서울의 대학하고는 다릅니다. 운영 방식이. 그래서 거기에 적정한 선을 그어서 네.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기획 프로그램을 참 저도 이상한 것이 이렇게 1,000명씩 외국을 보내도 되더라 이겁니다. 아니, 그 1,000명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학생들 체육과 학생이고 어느 학생들이 자기 골프에 관심이 있다. 네. 그러면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오고 싶은 사람 오너라. 지금까지 보낸 게 1,000명이라는 얘기예요? 1,000명이라는 게? 우리가 1,000명 되죠. 우리가 뭐 1년 오. 반, 2년 동안 1,000명이 되죠. 금년에 우리가 스프링 브레이크를 해서 5월 달에 네. 일주일간 이렇게 방학을 했습니다. 네. 가장 좋은 날씨죠. 좋은 날씨에 교실 안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외국을 나가서 체험도 하고 자기 정체성도 알고 그 다음에 문화 비교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비전도 느끼고 그 다음에 국내도 한국어를 알 만큼 알아라. 국내도 여행을 하려면 프로젝트를 가져오느라. 그렇게 해서 뭐 50명, 100명씩 그냥 그룹을 지어서 그 보냅니다. 외국을 나간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 나가는 사람 본인도 모르는 그 무언가가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사람 시야가 그럼요. 달라지고. 제가 총장님한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또 한편에서는 자, 경주라는 정말 아까 뭐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1,000년의 그 역사로 대한민국 혼이 네. 들어있는 도시에 좀 네. 외국 학생들을 불러다가 네. 자, 대한민국의 정신은 문화는 이런 거다. 네. 라는 거를 이렇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또 좋은 인프라가 있는 데가 그죠? 경주란 말이에요. 경주입니다. 그 외국 학생들 제가 사립대학교 요즘 우리 방송 신문 때문에 많이 다녀보니까 서울 소재 대학들에 정말 외국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뭐 경주도 어떤 좀 그렇게 학교는 뭐 1,000명씩. 그러니까요. 많아요. 거의 뭐 이렇게 캠퍼스 다니다 보니까 중국어 들리고 영어 들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뭐 경주도 대학 좀- 재정을 그러니까요. 뭐 외국 유학생으로 주로 뭐 이렇게 동남아 또 중국 계열 네, 중국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많은데 이제 이게 지리적으로 굉장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게 뭐 4시간씩 5시간씩 네. 차를 타고 오니 불리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을에 KTX가 1시간 47분입니다. 서울에서. 그럼 서울 건교대학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보면 일본 학생 같은 경우는 경주에 충분히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예.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일본 학생은 많이 저희 그동안에 교류를 이미? 했습니다. 네, 했는데 이제 그동안에 교통의 불편이 이제 해소되는 거죠. 네. 1시간 47분 만에 서울에서 경주대학 올 수 있다. 그러면 서울 건교대학 가는 것보다 경주에 오는 것이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문화도시에서 학부모님들도 학생을 보내주기 좋고 안전하고 대한민국에서 24시간 동안 밤샘이 돌아다녀도 가장 안전한 데가 경주입니다. 너무나 안전하고 그 다음에 유흥가가 많지 않고 그리고 또 경주대학교에 인프라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숙사를 지금 여름에 또 외국인을 위한 기숙사를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원룸 오피스텔처럼 네. 그래서 이제 중국 학생들이고 일본 학생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외국의 몽고라든가 정말 우리 옛날에 원조 받던 걸 생각해서 장학금도 지급해서 친한파도 만들고 한국도 알릴 겸 그래서 무료로 장학생을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 우리가 전부 다 무료로 학생들을 돈 버는 목적이 아니라 와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한국 문화도 가르치고 이렇게 할 또 봉사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일부분을 또 해소하려고 그럽니다. 외국 학생 아무튼 그 한국의 교류 그 외국 학생들을 많이 불러다가 경주 같은 데서 많이 우리나라 알리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긴 하나 어쨌든 지나치게 실용 그 대학에서의 소위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실용성이 너무나 강조가 됐어 네, 왔던 네.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늘 얘기가 이제 인문학적 소양 얘기가 아까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도 이제 뭐 이제는 저희들이 기성세대가 됐고 또 아래 이제 좀 뭐 신문사 같은 경우 기자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확실히 그 인문학적 소양이 좀 떨어지는구나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총장님 생각에 그런 프랙티컬한 실용적인 거하고 그런 인문학적 소양하고의 어떤 균형 그거 어떻게 좀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지 교육자로서 좀 말씀해 이제 주시면 제가 제 경험으로 보건데 제가 중학교 때 세계 문학 사상 문학 전집 얼류사 나온 그 100권짜리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문화사. 네, 그 이유도 없이 그 어려운데도 그걸 중학교 때 다 섭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공부도 잘했어요. 아니 잘하셨으니까 총장이 됐겠죠. 공무원 같은데 총장이 됐겠습니까? 아니요, 공부가 다가 아니죠. 그건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네.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자신감이 그렇게 오락부장하고 뭐 이렇게 배구부 주장하고 놀면서도 스포츠에 아주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문학을 막 이렇게 그 소설책을 읽으면서 또 한국의 대중소설 뭐 그런 것도 읽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문학적인 소양이 기본이 돼야만이 그럼요. 나중에 실천적이고 현실적이고 프랙티컬한 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상이라든가 상상이라든가 자기가 그런 어떤 그 모든 걸 겪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은 오면 우리가 지금 커리큘럼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게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것이 그냥 사실은 뭐 아카데믹하고 현학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네. 토대가 되는 거고, 그죠? 네. 그 인간적인 그 베이스가 되는 거고, 네. 맨 밑바닥에 깔린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렇게 부실하면은 안 그 됩니다. 위에 공사를 아무리 잘해봐야 그게 네, 네.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이 굉장히 강조가 아무튼 대학들이 정말 그런 거는 네.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뭐 프랙티컬한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걸 좀 강조, 총장님들이 좀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저도 우리 총장회의가 내일 열리고 뭐 매년 뭐 여름에 열립니다만은 우리 총장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예, 좋죠. 그럼요. 그런데 전부 다 외형적으로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쪽에 강점을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는 인문학을 지금 없애는 위주가 많죠. 저희는 그렇지 않고 한국의 미래 역량이라는 것은 정말 창조고 아이디어고 열정인데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뭐 프랙티컬한 금방 남한테 근데 그게 아무튼 남아있는 거죠. 총장님들 만나면은 그냥 다 말씀하시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인데도 실제 또 이게 나오는 결과를 보면은 뭐 별로 그런 노력이 근데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셔야 그래서 돼요. 먼저 학생들을 위한 창고 극장을 만든다. 네. 연중무휴로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감정에 어떻게 풀 수 있고 이걸 공연단을 만들고 극장을 만들고
영화또 뭐 나름대로 음악 감상실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이끌어 줄 수 있는 또 이제 뭐 그런 자문단을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에센스 있고 엣지 있는 분들 연결해가지고 경기대학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네. 우리 괜찮습니다, 경기대학이. 네, 그러게요. 자, 우리 이제 이 얘기 한번 해요. 이게 빠질 수 없는 얘기가 어쨌든 경주대학이라는 지역대학 문제를 우리가 한번 얘기 안 할 수 없죠. 지역대학 문제를 안 할 수 없는데, 지금 뭐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아무튼 뭐 제가 인터뷰 모두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서울 시내 사립대학을 가보니까 정말 뭐 이 경쟁이라는 것이 거의 뭐 민간 기업보다 못하지 않을 정도로 이 총장님들은 그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고 있고 그런 면에서 어쨌든 지방 소재 대학들은 조금 그런 그 양적 속도 전쟁에서 조금 뒤처진 수밖에 없는 현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현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이 어떤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소신이라고 할까? 무슨 생각 어떠신지요? 네. 제가 저는 대학에 총장으로 있으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이 아니, 교과부가 지방대학을 키워줘야지. 큰 대학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지방대학은 맨날 그냥 야단만 치고 뭐 법규 위반한 거 없나 지방대학만 그냥 훑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죠. 지방대학이 정말 사립학교들이 고군분투해서 지역 문화를 이끌고 지방대학을 육성해 나가는데 큰 대학은 등록금만 받아서 저절로 운영이 돼요. 내 같으면 서울에 15,000명 대학교 있으면 아시아 1위로 만들겠어요. 지방대학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지원도 못 받고 하고 그 다음에 독지가들도 큰 대학에 기부하지 지방대학은 기부를 안 해줘요. 이름도 잘 안 나니까. 뭐 틀림없는 현실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신입생 쟁탈전이 일어나는데 서울의 큰 대학만 우선 전부 다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대학을 어떻게 하라면 합니까? 그렇지만 한국의 교육은 지방대학이 육성되지 않고는 그 지방 문화가 없어집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지역에서 정치가 부인으로서 20년간, 25년간을 지역 구석구석을 돌아다녀 보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살면서 문화 비교가 되죠. 대한민국을 지켜준 거는 시골 농민입니다. 우직하고 정말 어려울 때 나라를 지킨 사람들은 우리 시골 정말 농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밀착되어 있는 지역 학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지방대학을 키워줘야 되고 간섭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마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입시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잖아요. 뭘 합니까? 우리 교수님, 교직원들 전부 다 이심전심, 진심으로 그냥 마음으로 합니다. 다른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번 가지고 홍보해도 될 것을 우리는 뭐 15번, 20번을 정말 진심으로 우리 학교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와달라. 마음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속도전에는 밀리지만 결국은 열성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학생들을 키워내려고 하는 거죠. 지금 뭐 총장님이 그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교육자로서 일종의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이 격한지는 몰라도 그 분노감 같은 게 나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뭐 이해 안 갈 수 없죠. 수도권 인구 밀집을 우리가 수차례 얘기하는 거에 원인 분석의 첫 번째가 뭐냐면 교육 문제예요. 교육의 편중화가. 그렇죠. 그냥 이거는 누가 말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내 자식 어떻게든지 소 팔고 땅 팔아서도 가르쳐야 되는 게 우리 부모들 마음인데 교육 여건이 수도권만 좋으면은 뭐 그쪽으로 누가 말린다 그래서 가겠다는 사람은 안 가게 할 수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지방 분권화를 위해서 그렇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사실은 지방대학들이 커주고 교육 여건이 좋아져야 그렇습니다. 그래야 뭐 그야말로 그게 국민 전체의 민도도 높아지고 문화 수준도 그렇죠. 높아지고 평준화되는 겁니다. 그럼요. 총장님이 정부에 바라는 더 큰 안타까움 그렇죠. 우리는 뭐 정부 돈 안 줘도 우리가 잘 해내고 정말 뭐 지금 뭐 전국의 대학교에 문제가 있다. 뭐 대학교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대학교에 지금 1년 반, 2년 동안에 이 대학 방식으로 경영을 하면 대학 사회에 문제가 없습니다. 교수는 교수의 본질에 의미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우선 교수이기 이전에 학생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 후세대에 나를 짊어질 사람이라는 애정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애정을 가지게끔 교수님들도 본연의 자세를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경영한 우리 이 총장들도 총장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있는 동안에 열심히 그 학생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죠 뭐. 야, 총장님, 저 남자 총장님들보다 훨씬 더 세게 말씀하셔서 제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 좀 할 말을 당당히 하시는 분들이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지역 발전, 어떤 지역 지방 대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점, 뭐 좀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거 관련해서 정부에게 지금 바라시는 바도 있었고, 지자체에도 지금 뭐 저 6.2 저 지방 선거도 지금 이번에 경주는 어떻게 됐어요? 경주예요. 그래서 참 그게 참 저희가 지금 고민거리가 생겨 있습니다. 문경 대학이 어려우니까 문경시에서 그 시의원들 반대를 무릅쓰고 70억씩이나 보조를 해서 그 학교가 지역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을 하고 후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주대학이 이제까지 20, 30년간 학교 경영을 하면서 뭐 시의 재정이 어렵겠지만 시가 학교를 뭐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 도우면 학교도 그에 상응하게. 아니, 이번에 시장이 바뀌셨어요? 아니면 뭐? 바뀌었죠. 그러니까 대학 총장이라는 것은 교육자의 자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장이 교과부에서 낙하산 뭐 이렇게 공천을 주고 또 사회 저명 인사들 총장으로 앉히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는데 정말 그 학교에 맞게끔 그럼요. 학교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와서 뭐 다음에 뭐 선거 뭐 조직이나 하고 예? 교수들 뭐 어떻게 써먹을까 하고 학교 뭐 돈 가지고 뭐 자기 나름대로 뭐 그냥 친구들 뭐 이렇게 잔치판에 버리고 우리가 흔히 공기업들을 무슨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가 지금 휘청 애를 먹었다고요. 흔히 공기업들의 뭐 낙하산 인사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공기업보다 10배, 100배 학교는 더군다나 안 됩니다. 제가 총장을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네. 이 말은 명백하게 하는 것이 네. 총장은 목에 힘주고 그 자리에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고 그 학교의 식모나 머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그런 소신과 그걸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런 소신을 갖고 제가 하셔야죠.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뼈에 묻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오래 하다 보면요, 저분이 지금 정말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네. 그냥 레토릭으로 하는 건지는 아는데 나는 그 분노가 대한민국의 느껴져요. 교수님들 나도 교수를 해봤잖아요. 네. 우리 학교에 그런 교수 있습니다. 논문 한 표가 6표를 복사해가 내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제가 과감히 정리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신문지상에 자기들끼리 교수 협의회 만들어가지고 뭐 총장 뭐 물러가라고 난리지만 저는 총장 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수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게 제대로 되게 대학 사회를 정상적인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학부모들은 경주대학교에 보내주시면 등록금 이상으로 본전을 뺍니다. 괜찮은 학교고 총장도 모든 것을 던지는 거고 우리 교수님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경주대학교 교수님이 지금 옛날 교수님하고 다릅니다. 정말 학교를 위해서 헌신을 하기 때문에 경주대학교에 보내놓으면 우리 학교 학생 잘 보냈다. 학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이고. 네, 두 번째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보내주십시오. 네. 추천을 제가 총장님을 뵈니까 그런 신념이 확실하셔서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총장님 재임 지금 1년 반 되셨는데 처음에 이제 총장 되시면서 내가 재임 기간 중에 아무튼 경주대를 국내 최고 수준으로 뭐 흔히들 사실 하는 얘기죠. 하면은 뭐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의욕들을 다 보이셨고 또 총장님도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특히 뭐 관광 전문화 대학으로서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런 관점에서 학교를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 학교를 키우겠다라는 그 장기 마스터 플랜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그거 다 갖고 있고 지금 저희 학교에 이제 문화관도 지금 한국에 이제 뭐 성효상 건축가 있습니다. 모든 거 하나하나는 잠깐만 건축가 뭐요? 어떤 성효상 씨? 네네. 우리 지금 문화관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저희 학교 형편에 버거운
참 유명하신 분이지만 경주는 모든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역사 유적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적당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의 경주대학은 지방대학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경주대학은 튼튼할 자신 있어요. 재단이 나름대로 재무가 뭐 땅도 많고 재단이 욕심이 없고 튼튼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뭐 교수협의회가 매일 재단을 욕하고 하지만 그건 하는 습관이고 예, 공부 안 하고 학생 안 가르치고 뭐 권력이나 뭐 하나 보직이나 딸까 뭐 그런 주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을 경주 시민한테 바치는 대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자신 있고 그런 미래 비전도 경주에 오면 우리가 하와이에 지금 건축물을 하나 지금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오면 그냥 한 반 학기는 하와이에서 공부를 합니다. 현장을 그냥 영어로 공부하고 너무 좋네요. 그럼요. 그렇게 하고 우리 교수님들도 가족 데리고 가서 6개월 동안 하고 우리 경주에 오시면 외국에 유학 보내는 거와 똑같습니다. 경주대학은 그 아까도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온 것처럼 어쨌든 우리 신라 천년의 정말 그 고도, 그 숨결이 흐르는 고도이기 때문에 그게 글로벌화가 돼야 된다라는 그 명제를 이렇게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아니 저는 오히려 모순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글로벌화를 시켜서 우리를 알리는데 그런 어떤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거꾸로 저는 가져요. 그런 글로벌화가 더 그렇죠.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저희가 가을에 이제 고대 도시들만 KBS와 같이 고대 도시들의 대학들 세계 대학 축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또 많은 돈을 어떻든 지역을 홍보를 하고 경주를 알리는 거기 때문에 하려고 했고 시에서도 3억을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도에서 보조금이 좀 적었어요. 거기서 뭐 선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 봄에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경주를 알리는 아니 뭐 이태리의 로마나 무슨 뭐 그리스의 아테네나 많죠. 서울 뭐, 대한민국 하면은 경주 뭐 그런 레벨 아닙니까? 많습니다. 세계 뭐 문화유산 등록된 그러니까요. 그 지역의 고대 도시, 오래된 도시들 해도 수십 개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경주가 메인으로 되게끔 축제를. 그래야죠. 예, 그렇게 어머니 거의 성사가 됐었는데 학교 재정이 어려우니까 관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잘 연결이 안 돼서 내년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요. 어쨌든 지금 경주대학에 대한 아주 좋은 점을 말씀해 주신 총장님의 말을 듣고 내 아이를 경주대학에 보내겠다라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내년에 2011년도죠. 경주대학교 입학전형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또 좀 이렇게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 특별히 또 혹시 뭐 이렇게 그런 마련해 놓으신 프로그램이 있는지 뭐 그런 걸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우수 학생들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입학 홍보를 나가면서 물론 다른 대학에서도 뭐 이렇게 장학금 지급하면서 그 문제를 뽑겠지만 또 경주대학교에 그래도 어떤 학부모님들은 우리 학교 입시 홍보물을 보고 또 여자 총장님이 또 6남매를 키운 정으로 정말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일심단결해서 열심히 애들 키워준다. 그리고 이제 요즘 학교에 계속 발전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보고 학생들이 회계 문화체험 그렇게 막 1000명씩이나 나가는 걸 보고 다시 복학을 하고 주변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뭐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또 저희가 이제 우리 학교 식당은 특이합니다. 미원을 절대 넣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직영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호텔 주방장들 모셔다가 뭐 한 달에 뭐 적자가 많이 나지만 정말 여기서 집에 있는 것보다는 학교에 가고 싶다 할 마음이 생기게끔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조미료로 상징되는 학생들에 대한 복지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하나의 상징성이죠. 그 정도로 이 학생들의 이제 어떤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는 건데 장학금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더라도 저희가 학생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는 우리 학교에 지원했을 때 그 학생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이제 상담이 이루어졌을 때 그럼 그 애를 위해서 프랑스고 이태리고 어디고 다 그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유학을 시키면서 인재를 만드는
과정을 제공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 다수의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치열한 경쟁을 뚫어서 그 가느니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자진해서 상담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 하면 그 학생들한테 인프라를 제공하고 네. 어떤 길을 제시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대학 총장 하면은 어쨌든 어떤 특정 대학의 CEO이기도 하지만은 좀 더 크게 보면은 대한민국 교육계를 이끌어가는 리더 중에 한 분이시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총장님. 마지막 질문을 좀 크게 봐서 대한민국의 대학들, 특히 지방대학 발전을 위해서 총장님이 좀 이렇게 좀 뭐 제언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 좀 한마디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 짓죠. 네. 지방대학은 좀 자율성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성을 주고, 물론 거기에 문책성이 있을 때는, 그거 받겠지만, 일단은 먼저 자율성을 주고, 그러면 지방대학은 나름대로, 그리고 거기서 어떤 자기 목적을 못 이루면 도태해야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또 경주에 그 남자만의 남성들만 서울에서는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는 못 하는 거죠. 우리가 또 조리관을 이용해서 무료로 남성들 30명씩 늘 1차, 2차 이래 가지고 요리 교실,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학교가 하면 지역 문화가 이렇게 대중화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게 교과보가 상충되는 게 많습니다. 이웃 건물을 빌려서 하려 그래도 이건 같은 재단인데 그거 빌리지 마라. 이 도대체 21세기에 무슨 호랑이 담배 피우던 김사과 시절, 대동강 물 팔아먹기 김사과 시절처럼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같은 재단 내에 건물이 비어 있으면 활용해서 우리가 임대료 주든지 그래가지고 합법적인 그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역에 공헌을 하겠다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발 자율성을 좀 달라. 예. 그러면 됩니다. 오늘 제가 경주대학을 한번 찾아온 특별한 어떤 이유도 오히려 이게 지방에 위치한 대학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어려움을 대변해 주십사. 그걸 듣기 위해서 왔는데 아주 소신있게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아마 속 좁은 분들은 아니니까 잘 듣고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럼요. 이것이 백년지 대계인데 그러니까요.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믿고 네. 그렇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아무튼 총장님 경주라는 우리가 이렇게 대학 하나로서가 아니라 정말 국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 어떤 여건 때문에요. 그런 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좀 잘 이끌어 주셔서 경주대학을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그리스의 2년 안에 그냥 58은 대학으로 바뀌어줍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스의 아테네나 네. 이탈리 로마 네. 우리 대한민국 하면 경주 그런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대학으로 네. 좋은 대학으로 좀 키워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마 지켜볼 겁니다. 잘 열심히 네, 좀 지방대학교 많이 좀 도와주시고 네, 아마. 후원해 주시고 예. 그리고 서울에 계신 분들 지방대학 출신 졸업 취업 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예,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럼요.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그리고 기부하실 분 경주대학교 좀 기부 좀 해주시고 그것도 지금 우리 도서관 지어야 됩니다. 그것도 잘 말씀해 주셨어요. 어쨌든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뛰게 말씀해 주셔서 예, 아주 제가 실수하더라도 양해해 네. 주시고 그 마음만은 순수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라 믿고 네. 아무튼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